지난 3월 28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더 나아가 세계 문화산업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상식인 만큼 매년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유달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시상식엔 다채로운 미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 주목할 만한 문화적인 특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호스트는 많은 관심을 받곤 합니다. 호스트의 존재감이 곧 시상식의 분위기와 상징성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대 호스트 대부분이 백인 남성 코미디언이라는 공통분모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1994년부터 4차례나 진행을 맡은 우피 골드버그나 2014년 진행을 맡은 유명 MC 엘렌 디제너러스 등 예외도 있지만 100여 년 아카데미 역사를 통틀어 보면 아주 적은 비중이죠. 그런 면에서 올해는 두 가지의 남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3명의 다인종 여성 호스트라는 점이죠. 3명이 공동 호스트를 맡는 게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3명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백인 1명과 흑인 2명으로 구성한 점도 백인 위주 시상식이라는 그간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보이죠. 사실 아카데미는 그간 인종과 성별에 있어서 숱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 영화계에서 차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아카데미 역시 개방성에 초점을 둔 쇄신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호스트 구성은 미국 사회에서 오랜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간 비판적인 평가를 받던 다양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일보를 보여줬습니다. 할리우드 산업에서 소수자였던 이들이 주인공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영화 코다에서 주인공 루비의 아버지 프랭크 역을 맡은 배우 트로이 코처는 청각장애인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자였던 윤여정 씨가 수어로 수상자를 발표하는 모습 역시 화제가 됐었죠.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손짓 하나로 감동을 전하고 참석자 모두가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모습은 이번 시상식을 빛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아리아나 드보스는 흑인 라틴계 출신이자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 배우입니다. 뭔가 있어서 처음이 된다는 건 외로운 일이라 말하는 그녀의 소감에선 그간 할리우드 주류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감독상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감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재작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부터 시작해 작년엔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감독, 올해는 파워 오브 도그의 제인 캠피온 감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죠. 2년 연속 여성 감독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게 처음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카데미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주연상은 영화 킹 리처드에서 열연을 펼친 윌 스미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역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흑인 배우는 시드니 포이티어, 덴젤 워싱턴, 제이미 폭스, 포레스트 휘테커, 그리고 윌 스미스까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백인들의 잔치라는 조롱을 받았던 아카데미 시상식이었기에 윌 스미스의 수상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앞으로 아카데미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시원하고 날카로운 입담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상식 진행을 맡은 호스트들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앞서 밝힌 것처럼 아카데미는 코미디언 출신 호스트를 선호합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대개 코미디 연기나 스탠드업 코미디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죠. 올해 호스트를 맡은 에이미 슈먼은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언, 레지나 홀은 블랙 코미디 전문 배우, 완다 사이크스 역시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진행했었죠. 스탠드업 코미디 특성상 라이브로 입담을 펼치기 때문에 소위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발언들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차별과 혐오, 비하 등에 민감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죠. 실제 이런 문제로 아카데미는 최근 몇 차례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제89회 시상식 진행을 맡았던 유명 코미디언이자 MC인 지미 키멀은 동양인 관광객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빈축을 샀었죠. 제91회 시상식에선 스탠드업 코미디언 케빈 하트가 진행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과거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취소되기도 했죠. 올해의 시상식에선 호스트가 아닌 시상자의 농담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스탠드업 코미디언 크리스 락. 그는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호스트를 맡았을 당시 이미 한 차례 논란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흑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외치며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를 던졌는데 뒤이어 등장한 아시아계 어린이들을 향한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아시아계는 모두 수학을 잘하고 일에 중독된 노동계층이라는 고정관념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죠. 6년 만에 돌아온 그는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를 향해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Jada,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right? 제이다는 탈모증을 앓으며 삭발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크리스는 영화 G.I. 제인 속 주인공 데미 무어가 삭발한 해군 특수부대 요원으로 나온 것에 빗대 후속편 주인공으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그녀의 외양을 조롱하는 뉘앙스를 내비쳤죠. 이에 남편 윌 스미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대로 나가 크리스의 뺨을 때리고 욕설이 섞인 고함을 지르는 등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타인의 치부를 농담거리로 삼는 크리스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폭력으로 응수한 윌의 미숙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차별은 물론 폭력 또한 용납할 수 없다는 아카데미의 신념. 하지만 진행자 혹은 시상자의 경솔한 언행이 그 신념에 배치되는 결과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는 사실은 아카데미의 오랜 선택과 신념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가장 큰 상으로 여겨지는 작품상.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OTT 플랫폼인 애플 TV가 제작한 코다에게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가 한 OTT 산업의 폐쇄적인 모습을 고수했던 아카데미였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수상이었죠. 사실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는 제인 캠피온 감독의 파워 오브 도그였습니다. 감독상과 작품상은 같이 간다는 불문율도 있는 만큼 제인 캠피온이 감독상을 수상하자 작품상도 한껏 기대를 높였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넷플릭스가 씨를 뿌리고 애플 TV가 수락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형국입니다. 2019년 이후 넷플릭스는 아이리시맨, 맨크, 트라이얼 오브 더 시크하고 세븐 등 유수의 작품들을 통해 작품상 수상을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파워 오브 도그가 소위 아카데미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두 작품상을 수상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역시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 이쯤 되니 아카데미가 넷플릭스를 싫어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마저 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등장과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권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영화관 상영을 제한하고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상영한다는 넷플릭스의 운영 방식은 기존 영화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인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작 및 개봉한 영화를 아카데미 수상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보내며 일단락이 됐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 작품인 맨크와 트라이얼 오브 더 시크하고 세븐은 각각 10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정작 맨크는 촬영상과 미술상 2관왕, 트라이얼 오브 더 시크하고 세븐은 무관에 그치고 맙니다. 올해 역시 파워 오브 도그가 감독상 수상 하나에 그치며 넷플릭스에 대한 아카데미의 시선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OTT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OTT 반대파였던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한 할리우드 대표 감독들 역시 OTT와 손을 잡고 영화를 제작하는 중이죠. 과연 아카데미가 향후 어떤 시선으로 OTT 물결에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초 100여 년에 가까운 아카데미 역사 속에서 이 단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초라는 수식어는 향후 몇 년간 더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최초라는 말이 줄어들수록 오래 수상한 누군가의 말처럼 뭔가 처음이 된다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